자, 다음 기사는 서울시 뉴타운 등 해제지역 20곳에 맞춤형 희망지 사업 전개라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 또는 뉴타운 사업 이런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을 하던 데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한 곳에 이제 맞춤형 희망지 사업 전개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철거 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로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들을 이제 하는 방향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지정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 한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지역 쇠퇴도,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부동산 부작용 대응 등을 뭐 이유로 해서 한 20곳 정도만 선정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정된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도시 재생 사업 이쪽에서 말하고 하는 이제 이런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소규모 정비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보면 뭐 사업 기간 동안 주민 공간 마련, 도시 재생 교육 및 홍보, 주민 공모 사업, 활동가 파견 등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며 해제 지역별로 뭐 최대 3,500만 원 사업비와 인력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지원이 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이 책, 서울시에서 나온 도시재생 함께 디지로그 리서울, 이 책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책 리뷰라 그래서 여기 설명한 바 있거든요. 혹시 뭐 이 책을 구입해서 보셔도 되지만 이 책, 이 영상이라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전에 이 기사에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보면 뭐 재생, 희망지, 사업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그래요. 뭐 주민 모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담벼락 칠해주겠다 그런 내용 개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주민 모임을 공간 마련하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 재생, 서울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사업 방식이 대체 뭔지 이제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책을 보고 조금 감을 잡은 건데, 아무튼 이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의 모델은 결국 이 재생을 하기 위한 컨셉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제시해서 주기보다는 결국 주민 모임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당신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컨셉도 만들어내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 이제 그런 개념, 소프트웨어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기사에서도 보시면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앞으로 노후한 해제 지역이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재생 사업으로 나아갈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주민들이 사랑방도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잘 사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봐요 얘기하셔서 알아서 집들 고치고 사세요.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 좀 안티? 이제 이런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런 기사예요. 서울시 도시재생 딸랑 40가구 주는 동네 집장사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앞서 추진해왔던 지역에서 이제 상도동 일대, 상도동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를 갔는데, 뭐 서울형 저층 마을을 짓는다더니 되게 지역 자체는 낙후된 동네인데 열채 아파트 주택들 열채 헐어가지고 40채 정도의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 같은 걸 짓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일부 다시 들어가고, 남는 거는 뭐 청년 임대주택이나 뭐 그런 식 정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재생이냐, 그냥 뭐 되게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 제목이 꼽혔죠. 달랑 40가구 짓는 동네 집장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주민,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재생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서 약 400평 정도의 부지에 40가구 아파트를 짓는데 몇 집 고쳐 새로 짓는다고 동네가 확 바뀌겠느냐. 차라리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주민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실었죠. 사실 이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 반박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4개 형태의 이 재생 사업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과거 전 시장이 했던 것처럼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 도시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하는 데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인데, 저는 이런 비판도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이런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시 정책, 뭐 도시 정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 또는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호응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계속 가는 거고, 호응을 못 받고 이상적인 뭐 결국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또 도태되고 역풍을 맞겠죠. 근데 그럼 왜 제가 사실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기사를 좀 읽어봤냐면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 정비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 가치관 차이가 조금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어벤져 스쿨에서, 그러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이 2008년에 썼다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4가지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뜻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의 주택 정책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 어떤 가치관 자체가 비단 뭐 김수현 사회수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쪽에서 지금 도시 정책을 꾸미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3번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이제 실질적인 주거복지의 실현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식 주거복지는 싼 집을 보호하라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딱 이 글을 보고 나서 느낀 게, 결국 동네가 새 동네가 되고 아주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길도 잘 정비가 되고 번듯번듯한 새 아파트가 되면 결국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태돼서 밀려나고 쫓겨나서 가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열악한 주거지역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을 여기에서 살던 세입자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만 하면,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임대주택을 세입자가, 예를 들어 이 재개발구역 안에 세입자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도 지어갖고 오면 재개발하게끔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재개발이 불가능하죠. 지금도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될 때, 정비구역 지정 날 때에부터 계속 거주한 세입자 정도에게만 이제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일정 % 물량 정도만, 임대주택은 많이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세대의 일정 부분 20% 미만의 작은 물량만 임대주택을 짓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원주민을 포함한 상당수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정책의 목표, 말 그대로 지금 현 정권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싼 집을 보호하라. 지금 한국식 주거복지는 싼 집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이 되는 노후한 주택이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헐고 새로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짓는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해서는 안 되고 소규모로 일부만 하고 말 그대로 그런 좀 소득이 높지 않아서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살 집들이 서울 안에서 곳곳에 존재해야 된다. 그게 주거복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돼요. 이게 와구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새로 지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기준에서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들 모델을 포함해갖고 뉴딜 사업 선정해갖고 오면 그 사업지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든 정부든 주택이 대단위로 멸실되거나 하는 부분을 크게 희망하지 않고 그렇게 멸실돼서 새로 집이 지어질 때 비싼 집으로 지어져서는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차상위 계층들, 조금 이 사회에서 어떤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저렴한, 말 그대로 열악한 집들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택 정비 정책을 꾸려가고 있는 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일련의 기사들과 일련의 어떤 텍스트들과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이 이슈를 놓고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